네, 안녕하세요. 하시고 네, 물권법 쪽 가보겠습니다. 기본서는 132페이지 피시고요. 자, 우리가 3편 채권 통해서 3편 563조 매매를 했습니다. 자, 매매하게 되면 각자 뭐가 생기죠?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효력이 생긴다 하면 갑의 채권은 을의 뭐가 되고 채무가 되고 을의 채권은 네, 갑의 채무가 됩니다. 서로 대등하다는 얘기죠. 그럼 뭐 채무를 서로 뭐 해야 돼요? 이행하는데 채무 이행의 마지막 단계가 뭘까요? 채무의 마지막 단계. 갑은 맨 마지막에, 을은 마지막에 잔금을 줘야 돼요. 뭐 준다고요? 잔금을 지급하고 이쪽은 마지막에 등기 서류를 교부해야 돼요. 마지막 단계, 이게 마지막 단계. 그래서 이게 2편 들어가면, 몇 편 들어가면 2편 들어가면 이 잔금 지급하고 서류 교부하는 것을 법률 행위라는 단어를 써줘요. 무슨 단어요? 그래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뭐 된다고? 등기하면 이제 뭐가 생긴다? 효력이 뭐 한다? 생긴다. 그러면 채권법도 마지막에 뭐가 생기고? 효력이 생기고. 자, 2편 물건에 186조입니다. 몇 조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현실적인 얘기는 간단히 얘기해서 뭐 하고 뭐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뭐 해서 이렇게 매매를 해서 마지막에 뭐 주고 잔금 주고 이렇게 서류 바꿔서 그다음 뭐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등기한다는 이건 현실적인 얘기고 이걸 이제 학자들은 말을 어렵게 표현해요. 남들이 못 알아먹게끔 그 매매를 여기 3편 채권에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채권 행위다. 무슨 행위야? 그러면 이 법률 행위는 뭐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채권, 물건 이 얘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채권 행위 통해서 뭐 가서 물건 행위해서 여기서 뭐 해서 등기해서 뭘 취득한다? 소유권. 그럼 여기는 어떤 효력이 생길까요? 어떤 효력이 생길까요? 여기는 소유권. 취득하는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뭐가 발생하고 어떤 효력이 생겨요? 달라는 효력이 생기고 여기 뭐가 발생하고 채권이 생기고 여기는 소유권 취득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이 정상적인 과정을 갖다가 학자들은 뭐라고 한다? 채권 행위에서 뭐 해서 물권 행위에서 뭐 했다? 등기했다. 그럼 뭘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뭘 하지 않게 되면 이거 소유권 취득할 수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86조를 한번 가봐야 돼요. 몇 조요? 네, 186조는 151페이지에 있습니다. 기본서 151페이지 150페이지 가시면 거기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득실 변경은 뭐해지만이? 그러니까 채권법도 약정에서 뭐가 생긴다? 효력. 한쪽이 뭐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재산권 이전 약정하고 이쪽이 대금 지급 약정에서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기고 여기 들어와도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득실 변경은 뭐해지만이? 등기해야지 효력이 생긴다. 그때 법률 행위는 뭘까요? 채권 행위일까요? 물권 행위일까요? 네? 물권 행위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만약에 등기를 안 했을 때, 뭐 했을 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186조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들이 뭘까 한번 보는 거죠. 뭘 한다 지금? 등기 안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 자, 그러면 여기서 갑하고 을하고 뭐 해가지고 갑하고 을하고 뭐 해서 약정에서 뭐 해서 매매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매매해서 을이 돈 다 줬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줬어요. 자, 근데 우리 뭐라 하지 않는다. 네,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갑은 거꾸로죠. 갑은 뭐다? 등기되어 있지만 뭐라 하지 않아요? 자, 이때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땅 문서 갖고 뭐 가지고 권리증 가지고 뭐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이러다가 이제 토지가 수용이 됩니다. 보상금이 나옵니다. 300억이 나옵니다. 국가는 누구한테 줄 수밖에 없어요? 갑한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항의할까 항의 안 할까? 아니 우리 동네에서는 뭐 하지 않아도 경작하고 문서하고 우리가 주인인데 왜 그러냐? 근데 국가라는 것은 전체를 틀을 놓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 봐주고 누군 안 되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보상금 누구한테 간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이때 이런 법적 표현을 갖다가 이때 등기를 안 하게 되면 이때 이제 소유권이라는 얘기 나오죠. 그러면 소유권 누구한테 있는 걸까? 소유권 누구한테 있는 걸까? 갑한테 있어요. 누구한테 있지 않고. 근데 이제 경작하는 거, 뭐 하는 거? 이 경작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법률용어로 점유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권? 점유권. 그럼 이쪽은 점유하지 않지만 여기 뭐 하고 있어요? 네, 이제부터 이제 이거 가지고 시작되는 거예요. 물권법 영역은 바로 이제 미등기 매수인 가지고 뭐 가지고? 미등기 매수인 가지고 하는데 그럼 이제 물권 분류가 돼 있어야 돼. 무슨 분류? 자, 그러면 채권 분류는 어떻게 합니까? 채권 분류는 채권법 들어가면 길이 있습니다. 채권법의 길. 자, 첫 번째 민법 전에 있죠? 그러니까 무슨 계약? 전형. 반대는 비전형 계약. 채권법 길입니다. 그 다음에 약정하면 효력이 생기죠? 약정은 낙성입니다. 뭐가 아니고? 요물이 아니고 달라 효력이 생기면 갑의 채권은 을의 채무죠? 뭐가 나오죠? 쌍무가 나오죠? 두 번째 편무가 나오죠? 채무 이행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채무 이행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출연. 그럼 뭐라 한다? 유상이라 합니다. 반대는 뭐예요? 무상. 지금 여러분들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자체는 뭐야 지금? 많은 훈련을 통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반복된 거예요? 반복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계약 뭐예요? 분류예요. 이게 딱 입이 나와야 돼, 이게. 그 다음에 계약 분류에서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유상의 채무 이행할 때 채무 이행 못하는 게 채무보다 불이행. 이게 이제 그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수없이 반복하는 이행 지체란 말이 있고, 네, 이행 불능이라는 단어가 있고, 이쪽은 최고를 할 필요가 있지만, 이쪽은 독촉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 코스, 법정 해제. 그 다음, 무슨 회복? 원상 회복해야 되고, 무슨 배상? 이 길이 있습니다. 이게 채권법의 길이야. 이 길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돼요. 자, 이게 3편 얘기고, 그 다음에 1편 얘기는 뭐예요? 1편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매매에서 당사자, 일방, 상대방 뭐 기억나요? 네? 뭐 존재? 당사자 존재. 두 번째 약정 뭐 존재? 의사표시 존재. 효력이 생긴다. 달라는 뭐예요? 목적의 뭐다? 존재. 자, 존재 그 다음에 여기다 붙여야 되겠죠. 살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네, 의사 능력 갖고 행위 능력 갖고 있어야 된다. 의사 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단통 착사, 단독 허위 표시, 그 다음 뭐요? 통정 허위 표시, 착오, 그 다음 뭐요? 사기. 목적 존재는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타당성. 이거하고
이거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쪽 계약 분리에서 채무 분리라는 단어가 나오려면 여기는 이 해제란 말 있죠. 해제. 뭐 있어요 여기? 해제. 채권보 영역은 이제 유효를 전제로 시작한 거예요. 전부 다. 뭘 전제로? 그러니까 이 여기는 고장 생기면 뭐 아니면 뭐라는 얘기일까? 이게 유효를 전제로 했으면 이쪽은 뭐에 관한 얘기다? 무효 또는 뭐다? 취소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몽땅 묶으면 결국 이런 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뭐 한다고요? 원. 그래서 첫 번째 1번, 2번, 3번, 4번 3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4번이 뭐에 관한 얘기냐면 이 유효 얘기예요. 유효. 이건 이거 얘기고 이건 이거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무효? 불확정 무효, 확정 무효, 불확정 유효. 그래서 요 영역이 총칙 영역이고, 네? 이 영역이 어디고? 채권법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퍼펙트 됐을 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등기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계약이 뭐가 되지 않고 불확정 무효도 아니고 확정 무효도 아니고 불확정 유효도 아니고 퍼펙트 유효해서 채무를 이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 이행 못하면 여기서 무슨 단어 나와? 채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채무 이행 여기서. 계약 끝나는 제목이 뭐예요? 해제. 해제가 안 되고 가면 이제 뭐 하러 가는 거야 이게? 등기하러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딜 통해서 총칙에 불확정 무효도 아니고 확정 무효도 아니고 불확정 유효도 아니고 3편 채권의 계약이 퍼펙트 뭐해서? 유효해서 서로 채무 뭐해서? 이행해서 무슨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 물권 세계로 간다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물권법에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권법 길. 그죠? 그럼 물권 다른 게 아니고 물권 분류. 이게 무슨 분류죠? 이게 무슨 분류? 아니, 계약 분류가 잘 돼 있듯이 뭐가 분류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권 분류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권 개수는 몇 개일까요? 네? 물권 개수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지만 자, 우리나라 일제시대부터 해방된 데가 언제? 그거 8.15. 물권 개수는 몇 개? 8개. 계약 개수는 15개. 전형 물권은 8개. 전형 계약은 몇 개? 15개. 그럼 이제 계약 분류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계약 분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자, 145페이지 가실까요? 아니다. 137페이지 가세요. 몇 페이지요? 자, 거기에 8개 물권 완벽하게 분류해 놓을 것.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자, 세트 명칭이 나오죠. 그러면 거기 처음 시작한다는 건 무슨 권이에요? 점유권이죠. 그 다음 비교되는 건 본권이죠. 그래서 그 점유권 할 때는 본권 아닌 점유권 이렇게 연습하시고요. 소유권 할 때는 본권 대표 소유권. 그러니까 본권 대표 소유권은 점유권하고도 비교가 되고 또 제한물권하고도 비교가 되죠. 그러면 소유권에다가 제한물권을 설정하면 소유자는 제한을 받겠죠. 그러니까 소유권은 자기 물건이고 제한물권은 타 물건이야. 그러면 소유권에다 제한물권 설정하면 소유권이 날아가요, 존속해요? 존속하면서 제한을 받죠. 이런 걸 설정적 승계라고 그래. 무슨 승계? 그냥 그렇다 생각하면 쓰지 마시고. 근데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넘기면 어떻게 돼요? 매매 소유권 넘겨줬어. 그럼 소유권이 이전했죠. 그건 이전적 승계라고 그래. 무슨 승계? 작년에 그거 나왔어. 설정적 승계하고 이전적 승계가 나왔어. 그래서 이전적 승계는
소유권이 상실하면서 넘어가는 게 뭐고? 이전적이고. 이런 제한물권 설정하면 소유권 날아가는 거 아니야. 존속화돼 뭐 받아? 제한을 받아. 그게 뭐다? 설정적 승계. 그럼 말해보세요. 제한물권 설정했잖아. 그럼 무슨 승계다? 설정적 승계. 그러니까 소유권은 뭐하고도 비교가 되고 점유권은 비교가 되고 어디랑 또 비교돼요? 제한물권. 그럼 거기 손가락 3개를 피시면 다 나와요. 8마디. 점소, 지지전, 유질적. 그러면 거기 유질적 묶어서 무슨 물건이에요? 그럼 손 이게 피시면 어떻게 돼?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옆으로 하세요. 이게 뭐예요? 유질적을 뭐라고 그래? 담보 물건이라고 그래. 그럼 이거는? 그럼 세트한 얘기 2개가 용익물건, 담보물건. 딱 붙이면 제한물건하고 뭐 붙이면? 소유권 붙이면 이게 본권이야. 하나 남아있는 게 뭐예요? 이게 수상한 게 점유야. 3편 채권은 유효를 전제로 하는 해제. 이제 그걸 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가서 해결하셔야 되고 1편 총칙은 유효가 아니고 무효이면 좋은데 이상한 게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취소. 그럼 취소를 해서 무효로 가는 게 맞아요? 취소 안 하고 유효로 가는 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아니,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취소 안 해서 유효로 가는 게 많을까? 취소해서 무효로 가는 게 많을까?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취소라는 것도 결국은 어디로 가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해서 어디로 가서? 무효로 가서 그러면 달라는 효력이 없는데 줬어. 돌려받으려고 취소한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용어가 부당이득이야. 그러니까 1편 총칙은 뭐다? 취소해서 무효로 만들어서 돌려달라. 부당이득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법이고 3편 채권은 뭐예요? 계약이 뭐한데? 유효한데 제가 이행을 안 해. 그럼 계약 끝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해서? 해제해서 그 다음 원상 회복시키고 플러스 손해배상. 그 길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1편 총칙은 처음부터 계약할 때 결함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뭐 미피피 상태, 착오 상태, 사기 상태 있잖아요. 결함이 있는 상태를 어떻게 해서 여기서 무효로 만들어서 무슨 이득? 부당이득.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근데 3편 채권은 해제는 뭐다? 계약이 뭐한데? 유효한데 이행을 안 하니까 해소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만들어서? 해제해서 무슨 회복해서? 무슨 배상? 그 길 따라가는 거야 그걸. 그러니까 총칙은 가서 취소가 일로 가고 일로 가는 거 있잖아요. 거길 집중적으로 공략하세요. 그냥 다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다 작은 장을 이렇게 다 해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릴까 안 걸릴까? 그럼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 있지. 뭐다? 취소 있잖아요. 그 취소에 가는 것을 거기 집중해서 계속 읽으라고. 그게 딱 퍼펙트 이해가 되면 다른 것들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걸 했는데 까짓 거 다른 건 그냥 보는 대로 내게 된다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 다 하려고 그러지 지금 이걸. 그죠? 벌써 몇 월 달이야? 벌써 4월이야, 그죠? 슬슬 이제 물이 차기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나중에 물이 이렇게 차가지고 여기 코끝에 왔다 갔다 했을 때 이제 뭐야? 숨 찰 거야. 미리미리 뭐야? 빼셔야 돼. 그래서 지금 뭐다? 3편은 뭘 가는 거? 유효한데 해제. 총칙은 결함이 있죠? 이건 결함이 없어요. 결함 있는 걸 뭐로 만들어서? 무효로 만들어서 무슨 이득? 하는 거예요. 그 길이 있으면 이제 물건 3개는 이 8개 물건을 갖고 놀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고? 용, 지지전. 이건 뭐다? 담보, 유질적. 붙이면 뭐예요? 소유권 붙이면 그 하나 남아있는 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점유권 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본권 아닌 점유권. 소유권 할 때는 본권, 대표, 소유권. 그러면 시골에 계신 이 을은 뭐하고 뭐를 구별을 못하는 거야 지금? 아니 본권, 대표, 소유권하고
본권 아닌 점유권을 구별을 못한다는 얘기지. 그저 땅 문서 갖고 뭐하면 경작하면 조상 대대로 그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아니 거기 땅 문서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인 줄 안다고. 그게 아니죠. 실제로 가서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뭐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을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예? 본권, 대표, 소유권이 없고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권 아니 점유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공무원은 이 을한테 뭐랍니까? 보상금 받고 싶으면 가서 등기해 오세요. 그러면 보상금 드릴게요. 그럼 이제 이 미등기 매수인이 등기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미등기 등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하는 방법 첫 번째 아니 무슨 계약 그럼 뭐 다시 누구한테 가가지고 갑한테 가서 다시 뭐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 뭐요? 다시 뭐 해달라? 무슨 계약 있으니까 매매 계약할 게 있으니까 다시 매매 계약을 근거로 해서 뭐 해달라? 자, 등기해달라. 등기해달라는 권리가 있다 없다? 그러면 등기해달라. 책에다가 등기해달라. 이렇게 쓰면 좀 없어 보이지? 그러니까 남들이 약간 몰라야 좀 있어 보이잖아. 포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고친 말이 뭘까? 네? 이게 뭐예요? 등기 청구권이라는 얘기예요. 등기해달라는 얘기가. 다시.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을 던지게 되면 이 갑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사람의 길이 있고 인간의 길이 있고 두 번째 법의 길이 있습니다. 인간의 길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가감없이 등기해 주는 게 사람의 길이야. 근데 법의 길을 가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법을 가겠다는 얘기는 응? 따지겠다는 얘기겠지. 너한테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겠죠. 그래서 이거 들어왔을 때 이 갑이 따지겠다는 얘기다 보니까 이렇게 따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 이렇게 합니다. 매매 계약에서 발생하는 무슨 계약이요? 매매에 발생하는 이 등기 청구권은 자 매매 계약은 채권법에 있어요, 물권법에 있어요. 그래서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고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무슨 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걸 발견합니다. 채권은 소멸시효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시효요? 소멸시효 대상이다. 두 번째, 너 나한테 10년 동안 한 번도 행사한 적이 없다. 뭐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뭐가 됐다고요? 그리고 만세 만만세. 따라서 이 소유권은 너한테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있는 거다? 나한테 있는 거다. 즉 보상금은 누구 거다? 내 거다. 이 주장에는 한치의 논리의 빈틈이 없습니다. 왜? 등기 안 하고서 경작하다가 몇 년 지나서 10년 지나서 새삼스럽게 다시 뭐 해달라? 등기해달라. 그러면 이게 물권적이 아니고 뭐다? 채권. 그럼 채권적 청구권은 뭐의 대상이다? 소멸시의 대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권 갖고 있는 사람은 채무자한테 일정 기간 권리를 뭐 하지 않으면 그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날아가요. 채권 채무관계가 다 뭐 한다? 날아가. 이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소멸시효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음식점에서 음식 채권이 있어요, 없어요? 외상. 그 외상 채권 음식값 있죠? 음식값 같은 경우는
음식값 채권은 1년짜리 걸려요. 몇 년짜리? 1년 소멸시의 대상이 돼요. 무슨 대상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공사장 근처에는 이 집, 밥만 해주는 집이 있어 없어? 그 무슨 집이지? 한밭집이거든. 그럼 외상거래 하면서 밥 먹고 하다가 그냥 어느 날 조용히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그러면 이 음식 주인은 그 밥값 떼먹고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찾을 길도 없고 힘드니까 나중에 그냥 재촉할까 재촉 안 할까? 독촉할 생각도 안 하지. 그러면 1년 동안 한 번 더 권리를 뭐하지 않다가 행사하지 않다가 길거리에서 마주쳤어요. 그럼 반응이 어때요? 아니 주인이 그 밥값 떼먹고 온 사람 갖다 가서 따지겠지. 길거리에서 떼먹을 게 없어가지고 밥값 떼먹으냐? 이 나쁜 놈아 하면서 뭐야? 막 따질 거란 말이야. 이때 밥값 떼먹고 간 을이 선택을 해야 돼. 인간의 길을 갈 건지 무슨 길을 갈 건지. 아니 살면서 인간의 길을 간지 그건 따져야 돼. 그래서 만약 인간의 길을 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고개 숙이고 제가 50개 쓰면 가겠습니까? 벌어서 꼭 갚을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뭐 한다?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주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보니까 목에 목걸이 가고 있네? 그 목걸이 내놔라. 그래서 목걸이로 대신 주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걸 대물변제라고 그래. 대신 물건으로 뭐 한다? 변제한다. 그런 얘기예요. 뭐 그래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다시 갚겠다는 얘기는 자신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야. 다시 새롭게 자기 채무를 승인하기 때문에 돈을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법적으로 갚을 필요가 없는데 자기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거야. 그럼 다시 갚아야 돼. 아시겠어요? 그렇게 인간의 길을 가도 좋은데 만약에 무슨 길을 가고 싶으면 아주 단호하게 해야 돼. 멱살 잡는 순간 멱살 잡으면 안 되겠지만 단호하게 뿌리치고서 뭐라고 돼요? 이거 왜 이러십니까? 소리 질러야 돼요. 소리 질러야 돼요. 인간적으로는 내가 미안합니다. 근데 무슨적으로는? 법률적으로는 채권에 뭐가 완성돼서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당신 하나하고 아무 법률 관계도 없는데 어디서 소리 지르냐고. 이거 눌러야 돼 이렇게. 아니 무슨 길을 가려면 근데 이건 인간의 길도 아니고 법의 길도 아니고 유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길을 가면은 법에 가면 뭐 한다? 소멸시효 됐으니까 끝났다는 얘기야. 더 이상 나한테 뭐 하지 말아라. 왈가불가 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무슨 길이 간 게 아니고 따지겠다는 이게 법의 길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따지겠다는 얘기야. 그럼 이 주장이 틀린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억울하니까 법원에 뭘 제기할까? 소제기해서 판사 앞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판사 앞에서 뭐라 합니까? 존경하는 판사님, 매매하게 등청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배우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판사가 뭐라고 돼요? 이 말이 맞다.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거 맞습니까? 네 말이 맞다. 그러면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았다. 완성됐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판사가 여기서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이유는 한국의 현실이 미등기 매수인이 너무 많아. 시골에서 등기 안 하고 그냥 경자 너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인정해 주려면 미등기 매수인 전부 다 눈물바다야. 그래서 현실을 고려해서 이 말은 맞다는 말을 못한 거야. 국유처럼 뭐다? 틀리다. 이렇게 바꾼 거야. 그러니까 따지죠. 근거를 대세요. 10년 동안 나한테 행사하지 않았는데 행사했다는 거지 지금 이거는. 틀린 얘기는 행사했다는 얘기는 지금 근거를 대시요. 근거를. 근거 이렇게 뭐가 있어? 이 경작한 것밖에 없어. 이걸 뭘 한다 법률용어로?
현재 뭐 하고 있으면? 권리 행사다. 그럼 이 이야기는 맞는 거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잠만 말고 뭐 해주라?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뭐 때문에 살아난 거야? 이 점유 때문에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계약 가지고? 매매 계약 뭐 가지고 등기해달라 해서 등기하게 되면 뭐 취득하는 거예요? 네? 본권 대표 무슨 권? 소유권 취득해서 가져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미등기 매수인 등기하는 방법 첫 번째가 뭐죠? 그대로 아니 이거 기억하란 말이야. 스토리를 기억해 놓고 그 안에다 내용을 붙여야지 내게 된다고. 스토리가 없는데 그냥 부분적으로 외우고 까먹으면 사람이 정신 분열에 시달리란 말이야. 슬슬 미쳐가기 시작하고 있다고 지금 슬슬. 스토리를 만들란 말이야. 16개를. 볼거 없어. 아버지도 10월달 가는데 16개 못 만들어? 지금 한 개 있는데. 그러니까 미등기 매수인이 등기하는 방법 첫 번째가 뭐다? 정상 코스 매매계약이 있으니까 다시 뭐 해주세요? 그 등기해달라고 법률 용어는 뭐야? 그래서 등기해서 뭐 취득한다? 아니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그러면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면 저쪽에 인간의 길을 가지 않고 무슨 길 가? 저기 무슨 단어 갖고 들어와? 무슨 용어? 소멸시효. 즉 매매계약의 등기 청구권은 뭐다? 채권적 청구권. 그래서 뭐의 대상이 된다? 소멸시효라는 단어를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10년 동안 뭐 하지 않았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판사가 반은 맞고 반은 틀려. 근데 공부할 때 이 특징이 뭐냐? 법은 뭘 주장하는 게 아니고 반은 뭐하고 반은 이래 항상. 뭐는 맞지만 소멸시효의 대상은 맞지만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야. 뭐 때문에? 점유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무슨 단어? 등기 청구권. 무슨 권? 자, 그래서 이 등기 청구권이 이제 첫 번째 과제입니다. 자, 페이지 157페이지 가보세요. 157페이지 가시면 가로 6번 제목이 뭐가 나왔을까요? 네, 2번에 기억, 니은 체킹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에 기억, 니은. 기억이 뭐죠? 네,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습니다. 왜? 186조 때문에 등기해야지 소유권 취득하는데 뭘 하지 않았으니? 그래서 소유권 할 때는 그냥 하지 마시고 반드시 앞에는 뭐하다? 본권, 대표, 소유권. 점유권 할 때는 본권 아닌 무슨 권? 점유권. 그 딱 두 가지만 일단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물권법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겠다는 얘기예요. 3편 채권 매매통해서 2편 물권 186조 법률 행위까지는 했지만 뭘 하지 않았다? 등기하지 않고 경작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뭐는 없다?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다. 그러나 뭐는 있다는 얘기죠?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다. 그럼 미등기 매수인이 등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제 거기서 매매계약에 뭐 가지고 등기 뭐야? 해달라. 그죠? 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됐을까 안 됐을까? 완성되지 않겠죠. 그래서 밑으로 쭉 가시면 맨 밑에 니은. 니은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2번의 기억 니은이 첫 번째 먼저 확인하고, 그죠? 밑으로 쭉 가서 니은이 이제 그게 포인트라는 얘기죠. 니은이 뭐죠? 부동산 매수인의 뭐다?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에 걸리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면 소멸시의 대상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멸시의 대상은 되는데 현재 뭐 하고 있으면
점유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안 된다.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되겠지. 뭐의 대상은 된다? 대상은 돼. 근데 현재 뭐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뭐예요? 완성되지 않는다. 자, 그럼 이제 그 니은을 조금 더 보충해 둘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페이지 조금 160페이지 가시면 자, 부동산 물건의 무슨 방법? 공시 방법. 가로 1번. 등기 청구권 있습니다. 이건 뭐 해달라는 얘기예요? 누가 누구한테?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한테 등기 해달라라는 요구하는 권리죠. 사법상 권리다, 공법상 권리다. 개인이 개인한테 하는 거니까 사법상 권리지. 그러면 양쪽 손잡고서 법원에 가서 등기 신청하죠. 그건 공법상 권리.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하고 거기 등기 신청권 있죠. 용어를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야. 등기 청구권하고 등기 신청권을 극복하려면 집 벽에다가 A4 용지에다가 등기 청구권, 반대 화살표, 등기 신청권 프린트를 하든지 또는 쓰든지 해가지고 벽에다 딱 붙여놓으세요. 공부하는 방법 설명드렸어요. 집 벽에다가 반대되는 용어 있을 거예요. 그거 16개만 붙여놓으면 돼. 근데 A4 용지 한 장에 쓰면 안 돼. 한 장에 10 쓰는 게 아니고 한 장마다 제목이 하나씩 붙어 있어. 이렇게 몇 개 붙여놓는다? 천장에다 붙여놓고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쫙 돌면 16개가 쫙 보이게끔 큰 글자로. 그래서 그것만 계속 보세요. 16개. 그러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러면 민법도 학교론도 공부하시면 어떻게 돼요? 학교론도 다른 방 가가지고 벽 붙여놔. 이렇게 책 볼 시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은 제목만 보면 공부하는 거야. 공부. 등기 청구권하고 뭐하고 지금 헷갈리는 용서가 돼. 지금 괜찮아. 근데 9월달 가서 문제풀이 하는데 이 등기 청구권하고 등기 신청권 헷갈려. 그러면 진짜 찬바람 부는데 쓸쓸합니다. 뭐야 이게. 기본 개념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9월달 가서 문제 푸는데 실수가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 헷갈리지 않도록 뭐 한다? 철저히 탄탄히 하는 얘기야. 지금 뭐 숫자 외우고 이런 건 의미 없다니까. 민법 숫자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든 그 스토리를 기억해란 말이야. 등기 청구권하고 등기 뭐야? 신청권. 자, 갑이 을한테 가서 등기 신청하라고 대리권을 줬어. 등기 신청하라고. 공법행위입니까? 사법행위입니까?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하라고 대리권 줬다고. 그럼 등기 신청권 준 거는 그게 공법행위야, 사법행위야? 법원에 등기 신청하라고. 그거 공법행위지. 공법행위지. 무슨 행위가 아니고. 근데 을이 미쳤어. 병한테 가서 대물 변제하고 왔어. 사법행위야. 그럼 병 입장에서는 사법행위 대리권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당연히 책임져야지. 어? 권한, 넘은 표현들에서 그런 용어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은 무슨 권리고, 사법상 권리고, 등기 신청은. 그러니까 개인이 개인한테 등기해달라. 그게 뭐고? 등기 청구권이고, 그냥 양손 잡고서 가서 등기 뭐 한다? 신청.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독 신청, 공동 신청 하잖아.
신청. 그건 법원에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등기 신청권은 무슨 법상 걸리고 등기 청구권은 집에 벽에다 붙여놓으라고. 뭐하고 뭐? 등기 청구권하고 등기 신청권. 최초한 보존 등기에 있어서 등기 청구권 문제가 발생한다. 맞을까 틀릴까? 등기 청구권이 뭐라고요? 등기 해달라. 누가 누구한테?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한테 등기 해달라는 권리가 등기 청구권이야. 건물을 신축했어요. 단독 신청하죠? 무슨 등기하러 가? 거기에 등기 청구권 문제가 있냐고. 등기 신청권은 있죠. 그래서 등청하고 등신이 있어. 어느 이름이 예뻐? 민법에서는 등청만 다룬다. 등신은 어디서 나와요? 네? 등신이 그 등신이 아니고 등기의 신. 등신이 뭐라고? 등기의 신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등기 청구권하고 등기 뭐다? 신청권. 이런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외웠다가 까먹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정립이 되는 거니까 벽에다 붙이라고. 뭐하고 뭐? 등기 청구권하고 등기 신청권. 그러니까 신축할 때는 무슨 문제는 없고 등청 문제는 없고 등기 신청밖에 없고 매매했을 때는 등청을 통해서 등신으로 가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제 등청권 한 문제 도전하는 거예요. 한 문제짜리 등기청구권이. 그러면 이 등기청구권에서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 161페이지 맨 밑에 4번. 그러니까 책은 이 격식을 갖추느라고 이것저것 구색 맞춰서 막 적어놨죠. 그러니까 어느 게 먼저고 뭔지 몰라. 그러면 등청의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 그 4번이 제일 중요한 거야. 뭐? 거기다가 영어로 A 적어 놓으라고. 제일 먼저 볼 게다. A. 그 대문자에도 상관없어. 이렇게 상관없어. 제일 먼저 보란 말이야. 등청이 나오면. 자, 등기 청구권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면 10년 소멸시에 뭐하고? 무슨 청구권이라면?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이거부터 먼저 구별하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 등기 청구권이 등기 청구권에서 등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등기를 위조해서 병한테 팔아먹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위조 등기, 무효 등기죠. 그거 믿고 사더라도 뭐예요? 무효 등기 가봐야 무효 등기야. 에? 우리 법제는 그래요. 그래서 무효 등기에 뭐가 없다? 공신력 없다는 말 써주거든요. 그럼 갑은 소유자 아니에요? 등기는 지워졌지만 소유자 맞잖아. 그러니까 소유자로서 현재 병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네? 지워라. 지워. 말소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슨 자로서? 아니, 소유자로서 말소 등기 청구권 던지는 거야. 무슨 청구권? 말소 등기 청구권 던지는 거야. 그럼 무슨 자로 던지는 거야? 소유자. 그러니까 뭐다? 물권적 청구권. 무슨 자격으로? 소유자 자격으로 들어가면 물권적이라고 생각하고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채권적. 이렇게 연습한다. 그러면 등기청구권 문제가 먼저 들어가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이 채권적 청구권인지 물권적 청구권인지. 그러니까 보세요. 2편 물권, 3편 채권, 물권적 청구권이고 채권적 청구권 들어가잖아요. 계속 물권, 채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등기청구권 종류가 몇 가지?
두 가지. 뭐야? 물권적 청구권인지 채권적 청구권인지. 그러면 소유자 자격이면 당연히 뭐야? 근데 아직 소유자가 아니야. 그럼 채권적이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면 매매계약에서 등기해달라는 얘기는 아직 소유자는 아니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채권적 청구권이 없는 거죠. 그럼 채권은 뭐의 대상이 돼? 그럼 이제 그 소멸시라는 단어를 또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되겠지. 그러면 재산권이 있고 가족권이 있어요. 뭐하고 뭐? 그러면 재산권은 소멸시의 대상이 되는 거야. 무슨 권은?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권리를 뭐 하지 않으면,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 죽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채권은 당연히 소멸시의 대상이 돼. 그래서 채권 모두. 채권은 항상 뭐 한다? 소멸 대상이 돼요. 그럼 물건 아까 몇 개 했지? 8개 있었지. 그 중에서 소멸시효가 되는 건 이것밖에 없어. 8개에서 이거 지이천. 그러니까 무슨 물건만? 그래서 3편 채권 모두 2편 물건 용만. 그게 소멸시의 타이틀이야. 소멸시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뭐다? 3편 채권은 모두 대상이 되어 채권 항상 됩니다. 8개 물건 중 뭐다? 그러니까 3편 채권 모두 2편 물건 용만. 용이 물건만. 뭐만? 지전만 소멸시의 대상이 돼. 연습하세요. 뭐라고요? 소멸시효? 3편 채권 모두 2편 물건 대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반복을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채권은 소멸시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소멸시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게 이거죠.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소멸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게 소멸시의 대상인데 안 되는 건 뭐다? 이거지. 채권은 항상 뭐고요? 그러니까 3편 채권은 모두고 2편 물건은 뭐다? 해봐요. 몸동작으로 하세요. 몸으로 기억하세요. 3편 채권은 모두 2편 물건은 이거 이게 뭐야? 지전. 안 되는 게 뭐다? 점, 소, 유, 질, 저. 계속 반복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소멸시효.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 소유자 자격되는 물청은 소멸시의 대상이 안 되지만 채권은 뭐의 대상이 된다?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왼쪽에 160페이지 동그라미 2번 있죠? 맨 밑에 기억,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 A. 채권적 청구권, 매도인 각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을이 갖고 있는 등기 청구권은 채권 행인 매매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성질도 뭐다? 그럼 이거 이렇게 가세요.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채권적이다. 이렇게 하는 게 빠를 거예요. 아직 무슨 자가 아니니까. B. 10년에 무슨 시효? 자, 소멸시효 나올 때마다 연습해. 3편 채권은 모두고 물건은 용만이지. 용어 나올 때마다 계속 그 얘기를 되풀이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 딱 내 무의식의 세계로 갈 거예요. 소멸시효 나올 때마다 연습해. 소멸시효 나올 때 뭐라고요? 채권 모두 물건 용만. 채권 모두 물건 용만. 됐죠? 자, 등청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 대상이 되죠. 다만 매수인이 목적물을 뭐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권리에 잠자는 것이 아니므로 그 등기청구권은 소멸시에 뭐 하지 않으며 나아가 매수인이 목적물을 점유하다가 제3자한테 목적물을 처분해서 점유를 승계해줬죠. 그럼 시골에서는 갑이 했다가 을한 갔다가 병한테 갔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점유하다가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에도 등청은 소멸시효는 뭐 하지 않는다. 그래서
등청 문제가 나왔을 때 모를 때는 살리고 살린다. 등기청구권이 죽었는가 사랑 모를 때 뭐한다? 살리세요. 그리고 문제 풀다가 잘 모를 때는 죽이지 마세요. 뭐하는 쪽으로 해석한다? 살린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아.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등기청구권 뭐다? 생생생. 뭐한다? 살리고 뭐한다? 살린다. 그럼 맞출 수 있어. 자, 그럼 이건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현재 매매계약 서류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럼 이게 서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서류가 없으면 이걸로 죽냐 말이에요.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설령 뭐가 없다면 매매계약 서류가 만약에 오래됐으면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또 갑이 사망하고 죽으면 뭐 방법이 없잖아. 이때 쓰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자, 그럼 이 단어가 무슨 시효죠? 이 소멸시효 반대말이 있어. 취득시효라는 것이 있어. 무슨 시효요? 취득시효. 그래서 경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매계약이 아니고 이거 가지고 이 경작했다는 거 있죠? 예? 그래서 점유했잖아요. 점유. 그래서 이제 취득시효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시효요? 취득시효. 점유를 20년 동안 하게 되면 뭐 하게 되면 점유를 만약에 20년을 했다면 주장하는 거예요.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뭐가 됐다?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자,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한다. 맞을까 틀릴까?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한다. 지금 뭐 때문에 지금 따지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보상금 등기해야지 지금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가 돼도 완성되더라도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할 리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럼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성된 사람이 뭐 해달라? 등기해달라는 권리가 생긴다 안 생긴다? 자, 이 등기해달라라는 것은 등기 청구권일까? 등기 신청권일까? 응? 청구권, 신청권? 신청권. 그 글자가 같잖아 지금. 뭐라고? 아니 개인이 개인한테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뭐야 이거 등기. 똑같아 지금 글자는. 등기는 뭐다? 청구권이다. 그런 얘기예요. 등기 청구권. 자,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응? 왜요? 아직 무슨 자가 아니니까. 뭐다? 채권적 청구권. 그럼 등기 해달라면 등기 해줄까? 안 해주겠지.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법원에 소송 제기했어.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 그래요? 야, 너는 등기 해줘야 돼. 자, 이행 판결을 받았어요. 뭐 받았다고요? 자, 이행 판결이 확정되면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한다. 이행 판결 받으면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한다. 맞다 틀리다. 머리 굴리지 말고 지금 뭘 해야지 소유권 취득한다고 얘기했어 지금 등기를 해야지 지금 가져간다는. 제가 중간중간 던지는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판결 가지고 안 된다고요. 뭐 가져가서? 가서 등기를 해야지 뭐 취득한다? 본권 대표 뭐 한다? 소유권 취득한다. 무슨 단어 나왔어요? 미등기 매수인이 등기하는 방법은 두 가지야. 정상 코스. 뭐 원래 매매했으니까 매매계약 가지고 등기해 달라 해서 등기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안 되면 네? 그럼 아까 보세요. 매매계약해서 등기해 달라 그러면 저쪽에서 뭐라고 태클 걸었지?
뭐 가지고 태클 걸었어? 태클 걸었지. 소멸시 반대말이 뭐야? 이 거꾸로지. 이게 안 되면 뭐 가지고? 취득시효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의 등기, 청구권 가지고 등기해서 소유권 취득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취득시효 등기 청구권 가지고 가서 뭐 하는 방법? 등기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61페이지 보시면 디귿이 있을 거예요. 디귿 있어요? 제목이 뭡니까? 자, 디귿 A 보세요.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물권 취득은 187조 예외로서 그 뭔지 모르겠지만 뭘 해야지? 등기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뭐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왼쪽 페이지에 기억하고 오른쪽 페이지의 취득시효는 사실은 쪼개져 있죠. 이 두 가지를 딱 연결하는 코드가 뭐예요? 아니지. 미, 등기, 매수인. 딱 하면 왼쪽, 오른쪽이 딱 결합이 되잖아요. 떨어져 있는 것을 결합해서 자꾸 결합을 시키세요. 융합을 시키세요. 그러면 하나 딱 펼치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권법은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미등기 뭐다? 매수인. 그죠? 무슨 권이 있었어요? 등기, 청구권. 그러면 등기, 청구권 문제가 한 문제 나오면 제일 급선무가 뭐냐면 채권적인지 물권적인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된 다음에 채권적은 뭐의 대상이 되고 물권적은 소멸시의 대상이 안 되고 소멸시의 대상이 되는데 현재 뭐 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는다. 그 테마야 지금. 그럼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소멸시효 나왔잖아 지금. 소멸시효 8글자. 술 뭐라고? 채권 모두 물권 용만. 됐어요. 이제 저걸 가지고 이제 물권법을 이제 해자는 얘기예요. 오늘 시간 전부 다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미등기 매수인 가지고. 네, 잠시 후에 따도록 하겠습니다.